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요, 4월 13일 월요일 본장 마감 이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말여간에 우려했던 협상이 결렬될 것이다. 결렬됐다. 이거에 대한 충격이 삼성전자에게도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주가에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주말 동안에도 최대한 2% 정도 하락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어때요? 예, 정확히 20만 1,500원 마이너스 2.66%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건 이 구간인 것 같아요. 라운드 피겨 구간인 20만원, 시가가 20만원에서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19만 7,200원까지 밀렸어요. 근데 거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오히려 20만 구간을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요. 거기다가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협상이 2차, 3차 협상. 자, 일단 2차부터 먼저 해야겠죠. 2차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자, 요것 때문이라도 우리 한국 증시, 해외 증시, 나스닥 증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전보다도 저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조정이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구간 암만 많이 빠져봐야 19만원에서 18만원 후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쪽의 내용들 체크도 해야 될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나오는 내용들, 재료들 모두 다 부합해서 계속적으로 시선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오히려 안 깨고 위쪽에서 버텨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만 나온 것들로 보았을 때는 암만 심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16만 17만원 절대 못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달래드리는 말이 위안을 삼아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삼성전자 빠져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인 거예요. 조정이 이전처럼 전쟁이 격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만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혹여나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최대 18만 5천원 정도까지만 내려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매물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던 구간이 딱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내용상이라도 충분히 밀릴 수 있음을 또 인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21선이 겹쳐지는 게 또 19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기술적인 관점을 봤을 때 21선 지지받고 다시 지지 이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항상 황금손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공부를 좀 중점적으로 해볼 거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일단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임시 휴전 상태인 거고 종전까지는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협상 결렬되면 내려가고 자, 이걸 반복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 박스 장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다만 요거 하나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전쟁 종전이 끝난다라고 하면요 박스권 상단부 강하게 돌파해서 22만 8,500원 정고점 트라이 정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한 게 삼성전자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눌릴 때마다 담아가자 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늘 비교하면 어때요? 삼전은 위치상 차트상으로만 봐도 이 구간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살짝 반절 정도보다 더 내려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때요? 어쨌든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왜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지? 왜 얘만 강하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려 볼 테니까 일단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 투매 금지를 적을게요.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이런 공적인 채널로서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죠. 공부를 지향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항상 황금손이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삼성전자로 진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자 28년 반도체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한 공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더 파이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손한테 항상 좋은 말씀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해드리는 것처럼 이런 영상도 충분히 영상에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편하게 써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생각나는 게 이 하이닉스는 왜 버티나요? 요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큰 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전,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보통 비중을 반반 사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이닉스 주주이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길게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은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일단 키포인트, 키워딩은 종합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자, 요거 제가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렸어요. 우리 우수생 선배님들,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왜 지금 차트 보면 이 구간에서 주가를 지켜주고 방어를 해주고 있느냐? 요거 사실 간단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미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시장에 기대감을 줬었어야 했던, 기대감으로 끌고 갔어야 됐던 이 영업이익을 1분기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조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도 돈 많이 벌을 수밖에 없겠지. 이런 논리들로 하여금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황금손님,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7조고요. 하이닉스는 시장 컨센이 40조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상승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별표 한 5개 정도짜리 정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더 추세 자체, 버텨주는 힘 자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증권사들에서의 각자 컨센치는 흥국증권 40조, KB증권 이거는 오타네요. 자, 키움증권 40조, DS투자증권도 40조, 일제히 40조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이닉스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최대 70%에 이를 것이다 라는 추정치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이 좋아 보입니다. 자, 왜냐면 삼성전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57조, 매출 133조, 역대 단군 이래 최초로 여태까지 나온 적 없던 매출과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삼성전자가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얘는 다만 아쉬운 게 영업이익률이 43%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는 맞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0%를 예측이 된다라고 하니 얘가 그러면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주가가 좀 버텨주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못 가느냐? 얘가 하이닉스보다 못 가서 오히려 하이닉스를 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영상 보시면 항상 제 영상 자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황금손이라는 사람 스타일이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주주분들께 공부하시라고 최대한 논리적인 내용들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드리려고 투자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이런 선생님 역할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냥 삼성전자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덮어놓고 지나가도 되는 얘기인데 또 막상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0%다 이런 수치를 얘기해드려서 얘가 좀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당일날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내리거든요. 이런 종목이 원래 맞아요. 이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못 올라가냐? 아니에요. 얘는 원래 진짜는 언제냐? 요때입니다. 자, 요때가 진짜예요. 자, 여기 기업 설명회에서 삼성전자가 또 가져오는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HBM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파운드리, 낸드까지도 전부 다 종합해서 하는 기업이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이때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날짜가 언제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4월 22일 아니면 4월 23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요날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도 기대감으로 하여금 주가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과거의 통계, 과거의 발표를 토대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래로 주가가 어땠는지, 발표한 당일날 어땠는지 요거를 좀 볼게요. 자, 요때 7월 8일 공시가 나왔고 이때는 7월 31일 날 확정 실조를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 7월 8일의 주가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7월 8일 날 어때요? 이날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사실 큰 돈을 벌었던 때는 아니기는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좀 똥꼬를 찼던 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도 윗골이 달리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런 정부의 코스피 부양책, 증시 부양책과 맞물려 가면서 그리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어요. 7월 31일 기점으로 볼까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최소 30%는 넘게 갔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IR에서 좋은 내용을 또 얘기하겠구나. 요게 진짜입니다. 요런 상승 랠리,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예요. 이런 랠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일단은 지금 증시가 눌리고 있는 이유, 중동 때문이죠. 요것 때문에라도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승폭을 언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전쟁이 종전된다라는 게 확정되고 나면 그동안 눌려서 못 갔던 이만큼의 상승분 충분히 만들어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단기간적으로는 조정이 나와요. 재미없는 그림이 나오고 이게 원래 주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반도체 사이클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10월 14일 날 나왔었어요. 잠정 실적이. 그리고 나서 10월 30일 날 확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10월 14일까지 어떻게 돼요? 실적이 너무 좋고 또 정책 모멘텀이랑 맞물리면서 올라갑니다. 10월 14일 날, 자, 이때도 보시면 발표를 한 날, 그 전까지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지만 당일날은 원래 윗골이 달리고 눌리는 게 정상이에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자, 10월 30일까지 또 이 확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앞전에 나왔던 팬턴, 자, 발표하고 나서 단기 소멸, 요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 출현되면서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왜냐? 아시죠? 4분기 실적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 혹여나 하이닉스처럼 힘이 좋지 못한다, 이 구간을 벗어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말까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다가 또 삼성전자가 어떤 이 기업의 향후 방향성, 미래에 대한 발표, 또 좋은 내용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이라도 삼성전자 이상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제 말에 지금 동의하시고 도움되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되고 우려됐던 부분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뭐를 남겨주셔야 되냐? 투매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 말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이닉스가 오케이, 이거 알겠는데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70% 나오고 삼성전자는 43%라며 삼성전자가 돈을 더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정확히는 못 벌진 않죠. 못 벌지는 않지만 얘네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 돈을 더 잘 번다고, 비율이 높다라고 하니까.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번 1분기에서의 상승률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이 보여줄 수도 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길게 보면요, 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건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하이닉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삼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얘네는 뭐래요?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HBM입니다. 요거랑 D램, 그죠? 메모리에 국한되어 있다. 근데 삼전은 뭘 해요? 얘가 전 세계 유일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거 AM이랑 D램, 요거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메모리 부분에서도 1, 2월 달에 이 업계 1위 왕자 탈환이라는 좋은 기사가 나왔던 만큼 앞으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공급망,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이런 메모리 충분히 삼성전자가 뺏어올 수 있어요. 왜 뺏어와요? 물량을 더 많이 찍어내서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요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성적으로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요건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퀄테스트,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는 GPU에 하이닉스의 HBM과 삼성전자의 HBM 중에서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적으로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4가 삼성전자께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를 계속해서 투자 확대하면서, 자, 요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고, 요거는 별표 10개짜리 정보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뭐가 필요해졌어요? 이런 GPU도 필요하고 그들만의 이 칩,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결국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물량을,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좋은 AI 칩을 만들려면 하이닉스의 HBM보다 삼성전자의 HBM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이 칩 중에서 뭐 섞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고효율을 뽑아내야 되고 어려운 동작을 하려면, 어려운 일을 하려면 삼성전자께 또 우월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단순한 논리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 AI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가격보다는 당연히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거를 얘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말씀을 드리다가 샜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는 별표 1000개짜리입니다. 1000개. 자,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팔아요. 삼전은 뭐래요? 메모리도 팔고요. 파운드리도 합니다. 거기다 뭐도예요? 헙리스. 자체 칩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는 소리죠.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 이거를 전부 다 처리하는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러면 이 논리가 왜 유효하냐면 메모리에서 뭐가 갈려요? D램이랑 낸드 플래시, 뭐 HBM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각자 부문이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누가 유명해요? TSMC가 유명하죠. 팹리스는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 그들만의 필요한 칩들 설계해 놓으면 가지고 와서 이거를 맡겨서 파운드리 생산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TSMC 얘네한테 오히려 수주를 뺏어올 수 있다. 왜냐? 질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도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기술 개발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을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할 줄 아는 게 많은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는 게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뭐 TSMC 등등 알고 계시는 이런 기업들, 뭐 샌디스크도 있고, 자, 얘네들한테 물량을 뺏어와서 다른 빅테크에게 납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미 메모리에서는 왕자를 탈환했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TSMC 이전에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죠. 자, 요것도 뺏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들로 하여금 삼성전자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몰랐던 내용, 좋은 내용이 좀 알아가는 것 같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뭐 남겨주셔야 되냐? 투매 금지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상 보면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말씀드리고 도움될 만한 것들 위주로 좀 같이 공부를 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황금손 영상 올라올 때마다 자주들 시청해 주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투매 금지 댓글로 화답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삼성전자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HBM 말고 HBF도 할 겁니다. HBM은 많이 들어보셨죠? HBF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잠깐 있는데 쌓는 낸드, HBF 공정 시장 열렸다. 샌디스크, 뭐 소부장 공급망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왜 가져왔냐면 소부장 기업을 보셔라 이게 아니고요. 샌디스크 사셔라 이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꼭 첫 번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는 HBM 말고 HBF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궁금하신 분 계시면 오늘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려우시면 그냥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 또 삼성전자인 만큼 오히려 현금이 확보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누차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전쟁이라는 게 종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만 하셔도 좋은데, 오히려 비중이 좀 있는 분들, 현금을 미리 잡아놨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들어가셔서 물량을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인데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을 알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담으셔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변동성 장세여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 극대화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점에서 저가 매수 잡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는 단기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하는 게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거 꾸준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때는 못 믿고 안 따라하시고 그냥 삼성전자 끝났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본질적인 코스피 시장의 이 버블이 이제 밝혀지는 순간이다. 추세 전환에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근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야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놔두고 가지마 하면서 20만 원대 위쪽에서도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게, 내가 진짜 어디서 더 사야 되냐, 어디서 더 팔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서야 물어보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제가 왼쪽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누차 강조를 좀 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단체 문자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안내, 대응을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렸던 거, 업무용 핸드폰에 같이 보내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어땠죠? 돌이켜보니까 이 구간에서 대응이 나갔어야 됐어요. 왜 대응을 했을까요? 쭉쭉쭉 올라가는 거 좋지만 이때 항상 영상에서도 우리 선배님들께 강조드렸던 거, 미국이랑 이란의 마찰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너무나 많이 내보내는 게 조금 수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벌 때 덜 벌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시는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올라가는데 왜 파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제 수급이랑 지표가 일단 단기 조정이 보인다. 그래서 비중 일부 축소 후에 물림목에서 다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21만 500원에서 자, 이게 언제예요? 27일이면 요때요, 요때. 그리고 나서 매도했으니까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죠. 그게 언제냐? 여기 나와 있어요. 3월 10일 날 삼성전자. 자, 이때 문자로도 당당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완벽히 좀 적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재진입 매수 타점을 잡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18만 1,000원의 비중과 함께 안내를 드렸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때요, 이때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락하는 거 지켜보고 나서 바로 이날 다음 날에 매수 타점을 드리고 나서 결국 이때도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3월 19일 자, 올라가는 거 엔비디아의 GTC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내용 발표한 거, 이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줄 때 챙기자라는 마인드로 매도가 20만 3,000원에서 또 안내를 드렸죠. 자, 물론 이렇게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이 꼭지점, 이 바닥, 그 다음 여기 또 꼭지점, 이런 식으로 진짜 정확하게 100%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대한 근사치를 올리면서 철저하게 이런 기준도 있고 근거도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도 확률을 올려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맞춰 대응을 하는 건데, 이 확률이 높은 대응을 우리 선배님들께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이런 대응들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삼성전자 같이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그래도 최대한 시장 상황과 이런 명분, 근거들, 기술적인 분석들 전부 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선, 황금손이 확인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솔직히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 요거는 어렵다. 다만 문자에서 확인하셨듯이 최대한 근사치에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편하게 그냥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종전, 이 전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3월 30일 자유때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도와 저점 매수,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이후 고점 매도를 하는 게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비중 덜어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 장세에 맞춘 맞춤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확률, 수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황금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한정적으로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안 누르신 분 계시면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 요거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010-9630-2563번으로 삼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없이 3전만 들고 가야 되느냐? 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맞냐라고 하면요. 저는 광통신이 맞다라고 봐요. 아시죠?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광통신인 거.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통신 이미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이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왜 그러냐면 이제 얘도 사실 이 AI라는 것에 편입이 됐거든요. 자, AI가 진화한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라고 해서 제일 처음 간 건 역시나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갔어요? 이제는 전력이랑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원전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25년도부터 출발을 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광통신은 이제서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언급을 했어요. 자, AI라는 것을 더 효율적이고 더 중요하게 사용하려면 이제는 통신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도 AI 인프라에 편입이 된 녀석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광통신 솔직히 많이 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중에서 앞으로도 가면서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광통신 중에서 분명히 파생돼서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심지어 바닥에 있는 위치 자체도 유리한 종목을 또 말씀드릴 거니까 얘를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수치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얘는 500%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정도 갈 것 같은지 이 논리와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선배님들께서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근데 보기 전에 앞서 이 종목이 저는 세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세요. 일단 주가가 상장 이래로 내려오기만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어때요? 주가가 박스 치면서 절대 위아래로 어디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상장 이래의 역대급 거래량이 딱 여기서 터집니다. 박스 내에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내려가요. 근데 어떠한 거래량도 없이 앞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만으로 주가는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다시 절대 뚫을 것 같지 않던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해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앞부분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히려 절대 뚫어줄지 않을 것 같던 이 박스권 상단부를 이 정도만큼의 거래량만으로 돌파를 해냅니다. 왜 그렇죠? 물론 이게 있겠죠. 세력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드리지만, 일단은 얘가 세력주인 이유 중에 하나, 세력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많아요. 첫 번째, 전환사채가 상장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유통비율이 90%가 넘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이 들어갔다.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세력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 광통신 섹터의 편승한 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차트 좀 보시면 아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 일단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주가 자체도 신고가 권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신고가 트라이가 3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뚫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다음번의 상승으로는 반드시 뚫어 올려주겠죠. 그리고 또한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전환사채 상장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해요. 이미 이 대한광통신, 솔리드, 머큐리, 자, 이런 애들 광통신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장에선 안 간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인분들로 하여금 수급을 받아내주면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려줄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접근해봐도 좋지만 얘는 길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결국 세력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세력들의 이탈이 어디서 가장 심화되냐면 바로 이 구간, 역사적 신고가 파란색으로 제가 찍어놨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가장 심하게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랬을 때 오늘 종가가 28,000원이죠. 근데 역사적 신고가 65,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광통신 섹터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은 건 광통신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11,500원인데 오늘 주가 종가 얼마죠? 거의 2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벌써 2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 1월 달엔 누가 유명했죠? 휴림로봇. 휴림로봇도 마찬가지로 세력주인데 얘도 역사적 신고가 12,500원을 돌파하고 27,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들로 하여금
6만 5천 원에서 2배 간다? 그러면 13만 원이죠. 자, 이러니까 황금손이 500%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선배님들이 뭐 큰 돈을 사셔라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목돈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해서 이 종목으로 뭐 한 300만 원만 들어갔다가 500% 가면 얼마죠? 800이죠. 거의 2천만 원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인 만큼, 그리고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좋고 단기 추세도 살아있는 만큼 꼭 조금씩이나마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모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을 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는데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입니다. 7이라고 딱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보셨던 화면 왼쪽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과 숫자 7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이 보내셨구나 라고 제가 확인하고 나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과 숫자 7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투매 금지를 작성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진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꼭 찾아뵐 테니까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HBF가 뭐인지,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내일 영상에서도 꼭 다시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통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댓글이 좀 불편하다, 문자로 길게 그 어떤 내용이든 다 영상 통해서 혹은 단체 문자 답장 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필요하신 거 어느 거라도 꼭 적어주세요. 아시겠죠?